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매원 윤봉길 월진의 청소년 기자단 홍예은, 박서진. 정찬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취임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글쎄, 평소에 해오던 일이라 남다른 그 소감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이제 좀 기관장이 되니까 좀 더 큰 책임감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직원으로서 일할 때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됐으니까, 그냥 하나의 업무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직원들한테 제시를 해주다 보니까 좀 더 큰 무게감을 좀 느끼고 있고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부담 느끼고 늘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센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책을 청소년 현장에서 실현되게 하는 그 역할과 또 한 가지는 이제 청소년들과 청소년 현장에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첫 번째 그 정책 실현 부분에서 보면은 정부에서는 많은 청소년 정책을 실시합니다. 청소년 법도 있고 육성 기본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 잘 전달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는 그러한 부분들이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수행 체계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역할을 하다 보면 청소년 지도자이라든지 혹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정책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좀 잘 전달해서 정책에 이렇게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 수행 전달 체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전 센터에서 최근 역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은 대부분 다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한 거는 참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조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청소년 참여,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소년 네트워크입니다. 참여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해서 금년도에는 그 대전시 5개 구에 전체가 참여위원회가 설치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참여기구 연합 워크숍이라든지 정책 제안대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예산도 반영을 받았고 우리 처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금 열심히 센터장 취임하고 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기관 시설 단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네트워킹 사업입니다. 이 센터 혼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나름이고요. 현장에서 지도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이 함께 역할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청소년 실현시설협회, 청소년 단체협의회, 또 보호복지협의회 이런 것들을 조직화해서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네트워킹 사업에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타 지역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와 차별화된 전략 비전이 있으신가요? 다 비슷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적인 걸로 차별화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방식에 있어서 제가 좀 차별화하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봉사 영역인데, 첫 번째 교육 영역은 전국에서 아마 유일한 형태일 거예요. 저희가 이제 대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 청소년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해서 이분들이 직접 청소년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을 우리가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청사랑입니다.
이분들은 그 일정 학력 수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을 어떤 교육을 해주기,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력 일정 수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청소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저희가 매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이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 각 반에 가서 이제 청소년 교육을 하는데, 교육 교육은 처음에는 이제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을 했었어요. 교육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 활동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한 그 의미를 좀 되새기고 분명히 알고 현장에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좀 더 다양화돼서 환경교육, 장애인 교육, 특히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진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진로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직업 가치관을 가지고 진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직업 가치관 교육을 다양한 영역으로 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유일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 사업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사회봉사인데, 이것도 전국에서 유래를 찾아보기는 좀 힘들 거예요. 저희는 대전시 교육청과 연계되어서 학교에서 징계를 받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징계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요즘에는 벌점 제도로 해서 이거 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니까 사회봉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센터에서 교육청과 연계를 맺고, 또 우리 센터에는 그전 지역에 있는 여러 활동 터전들이 있어요. 청소년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곳, 뭐 복지시설도 있고 이런 쪽과 연계를 맺어서 봉사활동, 사회봉사를 하러 온 친구들이 각 활동 터전에 연계되어서 거기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단순히 봉사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해서 학교 생활에 재직할 수 있는 그 기회 제공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국 17개 시도센터에서 미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형태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센터장이 되시기 전에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어떤 계기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는 센터장이 되기 전에 활동지는 센터에서 평생을 청소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계기에 대해서는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멀리 대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그때 저 대전에 있는 조그마한 사찰에서 학생회 활동을 했었어요. 이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대학교 때는 지도자로서 이렇게 참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뭐 교회나 절이나 혹은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는 수련회를 꼭 가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이렇게 수련회를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첫 번째는 그런 활동했을 때 우리 후배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뭔가 스트레스도 좀 풀고 신나는 활동도 있고, 또 평소에 해보던 일,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그 미션을 수행하고 나면은 굉장히 행복해하고 뿌듯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많이 보고, 굉장히 좀 그 새로운 청소년들을 대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좀 갖게 됐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한 친구가,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저와 친했던 후배였는데, 그 후배가 이제 고민 상담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밤새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본인이 학교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점, 뭐 가정생활, 뭐 친구와의 관계, 좀 다양한 얘기를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조언을 좀 해줬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으로 끝난 걸로 알았는데, 한참 뒤에 다시 그 후배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랑 이제 밤새워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저와 그 얘기가 없었다면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고, 내가 다시 삶을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좀 갖게 되었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무섭기도 했었고요. 그때 제가 조금 잘못 대응했더라면은
맞자 싶은 거죠. 그러나 조금 있다가 그게 이제 큰 기쁨으로 다가온 게, 그래, 내가 한 후배의 인생을 바꿔버렸잖아요. 희망으로 바꿔준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때 처음 생각을 가졌어요. 물론 그때까지 저는 청소년하고 전혀 관계없는 배움을 배우고 있었죠. 영문학과 출신이었었거든요. 그때를 계기로 계속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것을 계기로 이제 이 센터가 생겼을 때 연락을 받고 부름을 받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 꿈을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청소년 활동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맡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은 활동가에 대해서 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워낙에 다양한 분야가 있고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완전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보는데, 청소년들과 연계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활동가라고 칭하는 사회 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도 청소년 분야 분명히 있을 테니까 들어가고요. 청소년 상담가, 지도사 혹은 단체에서 이루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다 통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사회 분야, 교육 분야 등등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활동가들이고요. 요즘에는 학교 내에서도 학교 교육복지사라든지 청소년 지도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도 다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이제 청소년 기관 시설 단체에 있는 분들, 이제 청소년 지도사들을 말하면은, 이분들은 항상 그렇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수련 활동 많이 다니시죠? 그런 지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청소년들의 그런 활동을 기획하는 그 기획가로서 역할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활동에 참여하고 거기서 뭔가 얻어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그런 그 지지자 역할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다 말씀드리기 힘들고, 대략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청소년 활동가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센터 직원들의 업무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후배 지도사들이 찾아오면은 첫 번째 하는 말이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활동가가 절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넓은 의미의 활동가는 큰 제약은 없어요. 청소년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느끼고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나 될 수 있는데,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이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로서 조금 자격을 갖추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야 될 텐데요.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학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 그 해당 과목을 또 들어야 돼요.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 지식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학교에서 졸업 이상 하면서 그 검정 과목이 한 상급이 7과목, 2급이 한 8과목 정도 되는 그 과목을 전부 이수를 한 사람만이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고요. 합격 시험,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이제 면접이 있는데,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것이 인성을 많이 봅니다. 지적인 능력만 있다고 해서 청소년 지도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청소년들한테 그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청소년 지도사들의 어떤 인성인 거죠. 도덕성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합니다. 아무리 점수 100점 맞았어도 인성 분야에서 조금 부족하고 청소년 지도사가 될 자질이 좀 부족하다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부터 사람을 잘 대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지도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주변 친구들하고 잘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문학 책을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청소년들 그래서 감성이 풍부해야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두시면 청소년 지도사가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가로서 청소년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전문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뭐 어느 정도 얘기는 짐작은 하시겠죠. 제가 서두에 이제 그 부분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공감, 지도사로서 공감 능력, 그다음에 도덕성입니다. 청소년들 공감이라고 하면 뭐 같이 이제 생각을 공유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그들의 진심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함께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아 그렇겠구나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했을 때 청소년들의 그 어떤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하죠. 여러분들 저도 이제 그 청소년 시기 때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왜 우리 부모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런 말 많이 하죠. 그게 뭐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부모님들은 부모님 세대에 살았던 그 시절 생각으로 여러분들 대하게 될 거예요. 벌써 한 30-40년 전이기 때문에 그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한계치가 조금 넘어버렸죠. 요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이 과거와는 틀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함께 느낄 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성적 판단을 하게 돼요. 부모님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청소년 지도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좀 발전을 좀 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는 그 말에 있는 그 뜻이 아니라 그 말에 숨어있는 그 속도까지 파악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도덕성입니다. 물론 저도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굉장히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글들, 문학적인 그런 글들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고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명감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그 첫 마음이 있지 않으려고요. 초보 지도사가 되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게 이제 저한테 주어진 사명감이에요. 그래서 함께 늘 청소년과 함께 한 호흡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 후배들한테는 늘 얘기하는데 왜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고 해? 그러면 각자들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물론 다 좋은 의미의 이유들인 거죠. 그래서 그 첫 마음을 절대 잊지 말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감이고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한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니까 끝까지 잊지 말아요. 그것을 잊는 그 순간 이 길을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길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이 청소년에 대해 가져야 할 생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인권 문제 등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관점이 필요한가요? 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사회에서 이제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죠.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그 관점이 저희 청소년 지도사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과거에 정치에서 많이 쓰였던 말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그걸 결코 우리 활동가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청소년 미래다 하는 그 말 속에 있는 속뜻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가진 거 앞으로는 여러분이 다 줄 거야. 그렇지만 현재 어렵고 조금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아도 참아라. 왜? 앞으로 다 줄 거니까. 이런 뜻에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회가 많은 부분에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다.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미래의 행복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행복하게 가꿀 수 있어야 미래도 희망찬 미래, 행복한 미래를 가꿀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힘들어 죽겠는데 앞으로 그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현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 어른들이 좀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는 부분,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좀 문제시 삼고 좀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이 청소년 문제라는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언어로 많이 다가거든요. 청소년들의 폭력 문제, 왕따 문제, 뭐 게임 중독, 뭐 그죠 비위행위라고 하는 술과 담배, 그 다음에 이성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회에서 신문에서 말하는 그런 그 문제점들의 얘기를 많이 단어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전에 후배 지도사들한테 그 생각부터 바꿔라. 왜 청소년들이 그런 행동들을 할까? 제발 우리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좀 봐주세요. 마치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한테 배고프면 울어서 땡깡 쓰고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울어서 땡깡 쓰는 나 좀 봐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청소년 문제라고 하면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지?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조금 더 청소년들의 생각을 읽으려고 하는 긍정적인 인식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이 스스로 어려움이 뭐가 있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그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의 센터장이 되기 위해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기관에게 있었던 에피소드 몇 개를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그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면서도 가장 잊지 않는 그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사회봉사 한 예이긴 한데 처음 제가 느꼈던 그 지도사가 되기 위한 그 느꼈던 거하고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사회봉사를 왔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던 중에 하루는 이제 그 공공근로 하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 수련원 주변에 있는 잔디밭에서 이제 잡초 뽑기 봉사활동을 하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이 친구가 잘할까 그랬기도 하고 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그 친구가 그날 웬일인지 다른 활동보다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소감문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딱 소감문에 오늘 봉사활동을 하면서 잔디밭에 있는 잡초 뽑기 활동을 했었는데 오늘 그 잡초를 뽑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뽑히는 잡초보다 보호받는 잔디가 되고 싶다라는 글이 있어요. 큰 충격을 받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나아갈 길이 아닌가.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년 문제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 친구가 한 그 말 속에서 저도 영감을 받았었고 모티브 받았던 것처럼 굉장히 큰 충격을 다가왔었죠. 정말 이 길이 맞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었고 물론 제가 이제 센터에 있으면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왜 없겠어요. 지도사가 되다 보면 과거에는 지도사가 만나서 애를 낳으면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정도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때 어려움을 극복했었던 것도 청소년 여러분들의 밝은 웃음, 행복해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극복을 했었고 마음을 비운 거죠. 한마디로
경제적인 부분에 마음을 배우고 우리 초심에 항상 그랬었죠. 우리는 월급을 받고 살지 않아.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과 보람을 먹고 사는 직업이야. 이 말을 다시 되뇌게 되면서 어려운 점 극복해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은 경제적인 문제는 실은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들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웃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이 되기까지 영향을 주신 멘토나 추억 등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종교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종교라는 것은 뭐 그 뜻을 풀어보면 세상에서 으뜸가는 가르침이란 말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어떤 가르침을 많이 주는 것이 종교적인 부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지금 제 삶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것을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아마 갖고 위해서 사는 삶이라 그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가장 감명이 깊었던 책 그 문구가 보왕산매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여기 제가 오늘 책 갖고 왔는데 이 보왕산매론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행복하게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삶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내 성장하는 데 밑거름을 삼으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어려움의 종류도 많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라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책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와서 감명 깊었던 문구들이고 그래서 지금도 종교를 떠나서 그런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많이 들려주는 얘기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저한테 가장 좋았던 감명 깊었던 책이고요. 물론 그 이후로도 이제 인권과 관련된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그런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 책들도 저한테 이제 감명을 많이 줬던 책. 그 책 제목 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인문학 계열 쪽 책을 제가 주로 읽는 것이 이제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진짜 이제 살아계신 제 가장 주변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법인 단체장이신 종필 스님을 굉장히 많이 존경을 합니다. 이분은 종교인이면서도 종교의 이념을 탈피해서 말 그대로 인간의 본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좀 믿고 배움이 좀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신 분이세요. 탈종교를 부리지신 분이고 또 직업 뽑을 때도 뭐 종교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뭐 딱 하나만 보십니다. 인사, 청소년들을 어떻게 대할까 그 부분만 보시는데 굉장히 좀 중요스럽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좀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테레사 스님 어찌 보면은 그분이 그 사람들이 그래 뭐 돌아가신 분들 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조금 돌봐드리는 게 무슨 큰일인가 하는데 그분이 처음에 마음을 낸 걸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진짜 어떻게 그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인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그 첫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종교적인 걸 떠나서 인들은 힌두교잖아요. 근데 테레사 스님은 말 그대로 그 스님이시니까 무슨 종교인지 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종교적 이념을 조여서 이분들이 평생을 참 굉장히 힘들게 살아오시고 열심히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가는 길 그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면은 인간의 그 최소한의 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마지막 부분까지 인권을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웰빙이 곧 웰다잉 하면서 잘 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 이론들이 나오게 만드신 분이 성 테레사 수녀님이시고 그분이 그런 삶을 직접 실천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기타 외에도 너무 많은데 제가 주로 존경하시는 분이 그런 인문학적인 인물들을 굉장히 많이 존경을 합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청소년스 진흥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센터의 주요 기능 가운데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활성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활성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방향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법에서 정한, 제도적으로 정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대전에서도 참여위원회가 시참여위원회하고 위성구 참여위원회 정도?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렇든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것조차도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다 설치가 되고 또 뭐 기타 뭐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속한 여러분들 소속대에서는 대전시 청소 참여위원회만 하다 보면 거기에서의 그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국한하잖아요. 근데 대전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요. 거기에 참여기구들이 있죠.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 친구들의 또 의견도 또 다양하게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연대에서 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싶고요.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이런 목소리가 좀 더 다양해지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청소년 정책에 좀 반영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청소년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아직까지는 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여활동이 좀 많이 정부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간 영역, 사회, 문화, 뭐 정치, 경제 모든 분야로 좀 확대되었으면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 모든 영역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전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정책에 반영돼서 실현되어지면 활성화가 되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현재 한국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물론 항상 모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자원은 유한하죠. 선진국들에 비교해서도 아직 갈 길은 좀 더 멀어 보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을 했고 청소년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엔 행정 공공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아직까지도 좀 학교 생활 위주의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외 학교 밖 활동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고 좀 더 다양화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좀 약하죠. 선진국에도 학교 생활과 학교 밖 생활이 좀 보장이 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고등학생이시죠? 밤 늦어야 오지 않습니까? 학교 밖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권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부분 국가가 만 18세 선거권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로 아직 좀 갈 길이 좀 멀죠. 물론 만 16세인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왜 선거권이 중요하냐면은 정치인들은 그 자기의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선거권이 있는 그분들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고 하는 것이 많이 익숙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더 선거 지지를 얻기 위한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정치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기회가 보장됐을 때
좀 더 여러분들 관심 갖고 정책을 좀 많이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보면은 그 행복감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생각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좀 뒤처지고 있다. 조금 더 나아갈 방향이 명백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부모가 됐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학교 생활도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 센터에 일을 해오시면서 또 청소년 활동가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아쉽거나 바라는 점, 더 발전했으면 하는 것은 어떤 점인가요? 그렇죠. 좀 많이 아쉬운 게 아직까지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 가르침의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시각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그 후배 지도사들한테 하는 얘기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함께 하는 것 그 자체는 그냥 물리적으로 몸만 이렇게 옆에 곁에 있어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그들의 아까 얘기했던 공감하고 함께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회적 인식이 좀 부족한 것은 좀 사실이고요. 아직까지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청소년은 오로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그 부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느끼잖아요. 지금 사회가 너무 많이 변화되었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특히 제한적이니까 너무 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도 개발을 해야 되고 물론 감성적인 부분 이제 앞으로 이런 더 인격적인 부분들이 강조되는 그런 사회에서 굉장히 좀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배움의 길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지만은 아직도 사회 전반에서는 학생들이 뭘 공부만 하면 됐지 이런 말 여러 번 많이 듣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과거하고는 좀 많이 변화되었다고 하지만은 많이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더 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또 크고요. 일부에서는 자기들과 생각이 좀 다르다고 노고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억지로 나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거 100년을 돌아봐도 사회 변혁계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나가서 사회 변혁을 하고 가장 멀리 보고 100년 전에 1919년 3.1년 때 누가 주도를 했어요? 유관순이 몇 살이었어? 그런 거 보면 다 10대였어요. 민주화 운동을 이끄는 것도 10대들이에요. 지금 촛불 그때 했을 때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었잖아요. 그것도 누구 했어요? 그때 많은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동원되었다. 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청소년 스스로 나갔고 가장 최근에는 뭐예요? 노압에 운동 주도하는 게 과연 누구냐는 거죠. 어른들이 아니더라고. 10대, 20대 이 청년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걸 잡고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되는 거죠. 선동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실패를 했잖습니까. 정부에서 발 뺐잖아요. 우리 순수한 마음을 해치지 말라. 그걸 누가 요구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요구합니다. 그만큼 순수한 그런 또 여러 가지 사회 활동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그런 일부의 그 인정하지 못한 일부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좀 있는 게 좀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끝으로 저희 청소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많은 사회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너무 집에서 이제 그
우리 자녀들한테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베풀어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내 것만을 고집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얘기할 때 뭐 개인주의화 사회로 간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제 개인주의화 사회라고 하고 앞으로는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사회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배고파 본 사람들이 배고픔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하고 내가 많이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능력이 사실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좀 있어요. 좀 그것이 좋게 말하면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아서 그 속에서의 어떤 그 인성이 좀 완성되었다라고 보지만은 그 어려운 부분을 조금 되돌아보는 데에는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지 않겠나. 사실 많은 친구들이 조금 저희 와서 상담하고 너 친구들한테 왜 그랬어? 그러면 단순하게 접근하더라고요. 저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한 거에 대해서는 그 친구 책임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즉 다른 사람의 어떤 이목을 좀 덜 생각하는 거죠. 부끄러움이 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좀 없는, 부족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더 마음을 내줬으면 좋겠고, 그 왕따라고 그 사회 문제가 되었을 때도 바로 그런 부분들인 거죠.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인 거죠. 그 친구를 좀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스스로 정서적으로 고립되게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 왕따가. 근데 그런 것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 줬으면 그게 금방 해결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건, 다른 사람이 뭘 어찌 했든 그 사람들한테 휩쓸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좀 더 완성이 되어서 내가 먼저 나만이라도, 다른 사람 다 하지 않아도 나만이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 줬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를 살면 좀 더 밝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분들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내 거 챙겨야 돼,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그래서 못 하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나만이라도 좀 뭔가 청소년들을 대변해서 우리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참여 활동이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더 많은 친구들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청소년들한테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고,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해주고 싶은 말은, 세상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 곤란을 여러분들의 능력을 최대치 끌어올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아서 세상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